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2022 제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5장은 지방정부, 즉 대전시 사례를 통해서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5장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한 번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또 10월 달에는 제가 2번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과 관련해서 그 특강이 2번 있기 때문에 5장, 6장은 좀 한 번에 동영상 강의 올리고 또 수업도 실제로는 주에 한 번만 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가 대전시에 있으니까요. 대전시, 대덕구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알아야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전시에 대해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대전 통계 연보를 보면 대전시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은 이래 돼 있습니다. 구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대덕구가 있고 대전역이 있는 동구, 그 다음에 옛날에 도청이 있던 중구, 서구, 유성구. 그래서 사실은 유성구가 대전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제일 컸죠. 유성구, 대덕구는 후에 원래 대전시는 동구, 중구 여기가 핵심이었는데 대덕구, 유성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5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성구가 제일 큰 구가 되어 있죠. 인구도 그렇고요.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따져서 오른쪽에는 동경, 맷도 좌우로 남쪽 이쪽은 우리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이 36도에서 36도 30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제가 7월 31일 현재로 살펴보니까 144만 8,182명이에요. 대전시 인구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에 153만 5천 명, 153만 1,000명, 152만 명 점점 줄어들고 있죠. 대전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주로 세종시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세종시로 빠지는 인구가 많아서 대전시 인구가 줄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쓰는 재정,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1년에 총계 기준으로 한 8조 원을 쓰고 있는 거, 8조 원. 8조 원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지방세 11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한 2조 원 들어오고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대전시에 들어오는 돈이 지방교부세예요. 나중에 지방재정 시간에 따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 및 재정금이 있고 여기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고보조금, 국가의 각 부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사회복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돈, 이 돈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 거의 반을 차지하죠. 이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충성의 원리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직접주의, 내가 직접 하는 게 자치인데 사실상 보조금으로 47%,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12%, 반 이상을 돈을 딴 쪽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직접주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 재정의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50% 이상 요걸 뺀 나머지를 재정 자립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네, 통계연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통계치는 기준을 뭘로 삼느냐? 총계라는 기준도 있고 순계라는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식별회계를 다 포함하는 건지 기금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그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한 8조 원을 쓴다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 전체 돈의 반을 4조 원을 사회복지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100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닌데 100 million이니까 100만, 100만에 100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단위네. 10억, 100억, 1000억, 여기 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밀리언, 100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4조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따져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에 지출을 하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여기 그래프 상으로 요거나 소속 및 교통이나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요 안에 공무원들 월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으로도 한 3,4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쓰는 돈이 한 2조 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대전시장이 3,500억 정도를 또 교육에 씁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대전시 재정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대전시 학생은 몇 명일까요? 한번 따져보면 제가 궁금해서 통계연부를 찾아봤더니 우리 대학생은 이게 100%니까 1000명 단위예요. 8만 7천 명, 즉 대전시의 대학생은 한 9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초등학생은 8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게 초등학교니까 이거 8만 2천 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대학은 2만 명. 그래서 학생 수도 대학생은 한 대전에 9만 명 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수도 한번 살펴봤어요. 궁금해서. 자동차 수는 한 몇 대요? 사우전드니까 1000, 만, 10만. 그러니까 150만 명이 70만 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승용차는 한 60만 대 이렇게 돼 있구나. 트럭까지 합치면 한 70만 대 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전시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대전시 공무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8,3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우리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일반직인데 일반직에 6,700명 정도 있고 본청에 시청에 가면 1,300명 근무하고 있고 시의회 사무처라든가 직속기관에 한 1,000명 있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 인원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시 공무원은 약 8,000명 되는구나. 그중에 이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고위공무원단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이제 공무원이면서 직업 공무원이면서 3급 옛날 공무원 분류 체계로 따지면 우리는 9급 시험을 보잖아요.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3급 이상 공무원이 2명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보면은 대전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 가나 행정부시장이 있고 여기를 이제 정무부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전은 이름을 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 담당관, 그 다음에 시장 직할로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이렇게 있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기획조정실부터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은 실제 그냥 나가서 손발로 뛰는 다리 놓고 노인들 도와주고 이런 일이 아니고 전체 살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행정학 공부한 공무원들이 주로 가는 부서가 기획조정 예산 이쪽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기획조정 실장이 있고 균형발전 담당관, 예산 담당관,
그다음에 국제협력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기획조정실, 여기에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이야기한 아마 1급이 될 거예요. 부시장하고, 부시장하고 1급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밑에 시민안전실이 있어서 시민안전실은 안전에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 실국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실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실이 좀 큰 개념이고 국은 조금 작은. 그런데 여기는 과가 더 일자리 경제국이 중요하니까 더 과는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이 있고 자치분권국이 있고 시민공동체국, 이렇게 이제 공동체 행정을 하는데 이쪽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역 공동체 만드는 이런 일들도 대전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돈 여기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보건복지국. 그 다음에 청년가족국.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여기에서 환경 관련된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된 건 교통건설국. 그 다음에 대전이 지금 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트램은 별도의 본부로 뺐습니다. 그래서 트램 도시 광역본부에서 트램 정책과 건설, 광역철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여기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에서 한 아파트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시주택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소방 관련된 요거는. 그러니까 소방은 사실은 옛날에는 완전히 다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저기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다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직으로 일부는 바꿔주고, 일부는 또 지방직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실제 일은 지방에서 하되, 신분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은 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지방에서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속기관, 또 사업소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일을 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면 더 일이 효율적으로 잘 돼서 공익 실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별도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서 직속기관에는 대전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동부소방서, 둔산소방서, 대덕소방서, 유성소방서, 서부소방서, 이렇게 소방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이런 것들이 직속기관. 직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직속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마음대로는 아니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되 시장이 직접 관할한다. 이런 의미가 직속 또는 직할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소조기 등은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수입이 생기는 곳이에요. 입장료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수도 요금 받잖아요. 하수도 요금 받고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사업소 조직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서관, 미술관, 뭐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이런 것들,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은 사업소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직속으로 밑에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나중에 경찰자치에서도 배우겠지만 경찰 부분을 다 국가공무원이었는데 일부 기능은 일부 지역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우리 보충수의 원리 그 적용해서 내가 직접주의로 자치단체에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시 안에도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경찰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 나중에 경찰 자치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일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대전시 지하철 다루는 그런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대전시에 필요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대전도시공사, 오월드라고 동물원 운영하는 거기도 대전도시공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기업이라고 불러요. 공기업.
공기업. 나중에 원광 교수님하고 공기업 없는 시간은 따로 전공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는데, 대전에 있는 공기업은 직영기업과 간접기업 이렇게 나오네. 직영기업은 여기는 사실상 별도의 돈으로 별도로 관리하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이 일하면 직영공기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로 직원을 뽑아서 하는 준공무원, 즉 공사, 우리가 부르는 공사들은 간접 공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직영기업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대전광역시 하수도가 별도의 지방 직영 공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 공기업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네 가지가 간접 공기업에 들어가서 대전시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 대전시에 대한 시민헌장이 있어요. 시민헌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터전으로서, 그래서 한밭이잖아요.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일으키며 발전하여 왔다. 우리 대전 시민은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창의, 화합, 개척 정신을 실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힌다 해가지고 1, 2, 3, 4, 5 다섯 개의 시민헌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대전시는 그동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전시 경영을 해왔다. 첨단 경제도시, 교육문화 레저특별시,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 이거는 이제 이장우 시장이 되면서 내년도 통계 연보에는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매년 단위로 쓰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내다보고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정 비전으로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핵심 가치는 혁신과 포용,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 그리고 전략 목표로는 일자리가 풍성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두 번째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공복지, 세 번째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네 번째로 문화가 생동하는 활기찬 원도심, 다섯 번째로 참여와 공유의 시민주권 도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인들이 하는 구호고 슬로건이죠. 이것보다 우리 실생활에는 이렇게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중기 재정계획에 실제 돈을 어디다 쓰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영역을 기능별로 나눕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상, 이런 데에다가 어떤 기능에 돈을 쓸 것인가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사회복지에 2조 4천억 원 이렇게 쓰니까 전체 30, 아까는 40% 나왔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중기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해서, 교통 및 물류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왼쪽에 보면 이것이 기능별 분류라고 그래요.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에 돈을 쓴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역시 복지다. 보건복지의 전체 돈의 여기서는 30% 이상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연평균 비율을 보면은 환경 부분은 연평균으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문화 및 관광 부분은 연평균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중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게 비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탐을 적용 PSAT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의 항목표를 보는 방법, 신장률의 개념, 비중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대전시 현황에 대한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좀 인터넷 쳐보면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좀 더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 5장은 이렇게 강의동영상 하나로 끝내보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도 1시간만 하고 1시간은 제가 특강, 여러분 실생활하고 관련된, 취업하고 관련된 특강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